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4년 전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의문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공항으로 지정을 해놓고도 여기를 확장한다는 건데요. 김해공항 확장을 고수해온 국토부가 재차 시도한 이착륙 시뮬레이션 계획은 결국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황재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2년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 사고는 항공기가 김해공항 활주로에 선회 접근하는 과정에서 산 정상과 충돌한 겁니다. 조종사들의 마지막 교시는 고어 라운드, 즉 복행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았을 때는 고어 라운드 복행을 해도 이미 늦은 상태. 고어 라운드는 활주로에 근접한 항공기가 악천후 등의 이유로 착륙에 실패해 재-이륙하는 비상 절차입니다. 김해공항에선 평균 하루 한 번 이상 고어 라운드가 발생합니다. 인천의 3배, 김포공항의 4배를 넘습니다. 그만큼 착륙이 어려운 공항입니다. 김포에서 떠서 오면서 부산 벌써 날씨가 활주로가 바뀌었다 이렇게 되면 다들 그때부터 이제 긴장을 가슴속에 돌덩이 하나를 더 놓고 이제 비행.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고어 라운드 때 산과 충돌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확장안을 줄곧 주장해온 국토부는 이 결과를 뒤집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재차 시도했지만 검증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신활주를 놓음으로써 기존의 활주로가 갖는 위험성도 스컬링 빼고는 더 위험성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비교해 볼 때 이게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이에 따라 국토부의 주장이 일부 힘을 잃게 됐으며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 내용을 바탕으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오늘 최종 보고서 1차 초안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네, 이렇게 이달 말 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부산 경남 시민단체들이 24시간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면서 국회 상경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관문공항 건설을 놓고도 정치적인 해석을 달리하면서 미묘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3개 시민단체들이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 시도를 중단하고 가덕도에 동남권 관문공항을 조속히 건설하라는 겁니다. 이어 정부 서울청사를 방문해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성명을 낭독하고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부울경 시민들의 공개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부울경 800만 시도민은 정세균 총리가 미래를 위해 바른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합니다. 부산 민주당 국회의원 3명도 기자회견 자리에 동참해 동남권 관문공항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는 관문공항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검증위원회에 이에 맞는 제대로 된 검증 결과를 촉구했습니다. 일단 공항 확장안을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협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절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이 확정이 그대로 된다면 삽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부산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김해 신공항 재검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부산 시민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에서도 2명을 제외한 부산통합당 의원 대부분이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산 여야의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낸 겁니다.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달 말 김해공항 확장안의 적정성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부산의 수건 사업이던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100년 넘게 부산 도심 중심에 자리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막아왔던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이 이전함에 따라 도심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시는 모두 6,293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강서구 송정동 부산 신항역 인근으로 철도 차량 정비단을 이전할 계획이며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부지는 도심 기능 재편과 도심 불균형 해결, 또 지식 기반 사업 인프라 등을 위한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신문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시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용역사에게 재조사도 맡겼던 것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조사 결과 당초 환경영향평가 중 생태계 부문 용역을 맡았던 A사는 현장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에 투입된 인력과 시간을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같은 허위 조사를 진행한 업체에게 부산시가 올해 4월까지도 재조사를 맡겼고 경찰 수사가 의뢰되자 비사로 업체를 바꿨다고 합니다. 일부 조사에 부실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거짓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부산시의 황당한 답변을 기사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올해 첫 지방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인데요. 부산에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39개 시험장에서 15,9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인데 시는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보러 오는 응시자들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처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부산교육청도 내일 9급 공개경쟁 임용 시험을 치를 예정으로 3,700여 명이 응시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이 본격화된다는 내용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주 월요일 백스코에서 엑스포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 엑스포 주재안을 선정해 내년 5월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게 되고 2023년 하반기 실사를 통해 11월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사저 건립지로 확정된 양산시 평산마을 주민들이 외부 차량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5일 문 대통령 사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사저 구경을 위해서 마을을 찾는 방문객 차량이 마을 안길까지 진입해 주차를 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잇따른다고 합니다. 최근엔 외부 차량 통행 금지라는 현수막까지 내걸렸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신문 읽기였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해안가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오늘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덥고 꿉꿉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미리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당장 오늘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강한 남서풍이 불어드는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서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부산 21도, 양산은 22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26도, 양산 30도, 거제와 남해가 2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 남해상에도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엔 부산에 강한 비가 쏟아지며 낮더위가 잠시 주춤하겠는데요. 내일은 한낮 기온 24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다시 올라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완치 치료약이라며 시중 판매가 금지된 약이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자칫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아파트 출입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리고 내부로 들어갔더니 한 남성이 나타납니다. 러시아산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을 코로나19의 유일한 치료제라며 수천만 원 상당을 판매해온 일당 가운데 한 명입니다. 트리아자비린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러시아에서 개발됐고 중국에선 코로나19 임상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선 정식 수입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알레르기와 복통, 구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안전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는 간혹 코로나19 치료제가 있다고 허위 가장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단속에도 온라인 거래와 함께 불법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적발된 사이트에 접속해 전화를 했더니 완치 확률 99%라며 여전히 구매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증상이 있을 때 복용하시면은 완치가 되는 확률이 거의 99% 이상이라고. 경찰은 일당 3명을 검거한 데 이어 중국인 총책을 쫓고 있으며 사이트 폐쇄와 차단을 관련 기관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무역이 침체되고 세관 통관 건수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그런데 유독 담배 밀수만 폭증해 세관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부산시당 인근 청고입니다. 담배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규모는 64만 갑, 시가로는 28억 원어치입니다. 동남아에 수출됐던 국산 담배로 일수입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기 전 세관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내에 밀수된 담배는 310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억 원과 비교해 6배가량 늘었는데 부산항에서도 담배 밀수가 폭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올해 전국적인 통관 실적이 5에서 10%가량 줄었고 전체 밀수 규모도 감소세이지만 유독 담배 밀수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부산항을 거쳐가는 환적 화물의 특성상 직접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허점을 이용해 담배 밀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사 정보부터 운송 차량 정보까지 보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빅데이터 추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통관 정보 그리고 해외 관세청 정보까지 다 통합을 해서 빅데이터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고 그를 통해 저희가 우범 화물의 국내 반입 차단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또 직접 검사의 비율을 늘리는 등 담배 밀수 차단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남녘엔 요즘 모내기가 한창인데요. 함양에서는 한 농민이 모내기한 논을 갈아엎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은 농어촌공사가 물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서 모가 말라 죽었다고 하는데요. 농어촌공사는 물 부족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민이 트랙터로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논 중간중간에는 하얗게 타 죽은 모가 눈에 띕니다. 지난 7일 1,800평의 모내기를 했는데 모가 말라 죽자 결국 올해 농사를 포기한 겁니다. 농민은 모내기 전부터 농어촌공사에 물을 충분히 공급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모가 죽고 나서야 논에 물이 들어왔다고 하소연합니다. 안 되니까 엎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안 주는데 지금 뭐 나중에 잡초하고 어떻게 대책도 안 서는 거고 차라리 갈아엎어버리고 올해 농사를 포기를 하는 쪽으로 가려고. 인근의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 단지에는 파랗게 피가 자랐습니다. 논에 물이 없어 우렁이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잡초가 자란 겁니다. 농민들은 모내기 철마다 물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을 안 내려주니까 물론 뭐 지금 담당하는 기관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농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물 사정이 어떤지 상류 저수지를 찾았는데 못에는 물이 80% 이상 담겨 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는 물 부족으로 모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약을 잘못 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농사를 잘못해서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나. 문제가 된 논은 농수로의 제일 끝에 위치해 중간에서 물을 빼내면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현상, 농수로 확장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한화와의 3연전을 수입하면서 올 시즌 첫 6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롯데는 어제 사직구장에서 열린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투수진의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5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롯데는 시즌 17승 15패를 기록해 5위로 올라섰습니다. 롯데는 1회 말 타선의 응집력을 보이면서 2점을 먼저 뽑았고 4회, 5회, 8회에 점수를 추가하면서 승부를 확정지었습니다. 롯데 선발 투수 서준원은 5이닝 동안 4피안타 5볼넷으로 시즌 3승째를 챙겼습니다.
네, 경기도 중 타구의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던 롯데 이승헌 투수가 부상을 털어내고 그라운드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단에 따르면 이승헌 투수는 지난달 25일 퇴원한 뒤 자택에서 간단한 운동을 시작했고 오는 16일 재활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헌은 당분간 김해 상동구장에서 훈련을 소화한 뒤 실전 복귀 시점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가 이번 일요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광주와 6라운드 원정 경기를 벌입니다. 개막 2연패 이후 3경기 연속 무승부로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는 1부 리그 복귀 뒤 아직 첫 승을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시즌 4차례 맞대결에서 1승 3무로 우세를 보였던 광주를 상대로 첫 승을 기대하면서 특히 광주의 강한 면모를 보인 호물로와 이동준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주택관리사들이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부당 대우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지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들은 용역 형태로 언제든지 해고 가능한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감수해야만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입주민이 승강기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욕설을 일삼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행업계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광 연합 상품을 알리는 설명회가 마련됐습니다. 부산관광협회는 어제 오전 부산 진구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와 전라도, 강원도, 제주도의 1박 2일 관광 상품을 알렸습니다. 이번에 소개된 관광 상품은 해당 지역의 대표 관광지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부산관광협회 국내 여행업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산 지역 문화시설 수입이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의 경우 올 들어 지난 5월까지의 자체 수입은 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5% 급감했습니다. 영화의 전당도 올 들어 지난 5월까지의 자체 수입은 6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줄었습니다. 문화회관과 영화의 전당은 부산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2월 이후 석 달 동안 휴관을 실시한 데다 이달 첫 주말부터 다시 문은 열었지만 거리두기 좌석제 등으로 수익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신입사원 공채를 실시합니다. 모집 인원은 행정 5명, 건축 5명 등 모두 15명입니다. 도시공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준비생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토익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전 제출한 성적을 인정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로 1, 2차 필기와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에 발표됩니다. 문현금융단지 입주기관 노조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부산시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설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 수도권 유톤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협의회는 성명에서 문현금융단지 입주기관들이 그동안 지역경제에 기여한 바가 큼에도 직원들의 고충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충분한 사무공간 확보, 숙소 보육시설 추가 확보 등을 위해 부산시가 나서줄 것과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추진될 경우 기존 이전 기관들의 수도권 유턴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아침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가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져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덥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부산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미리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강한 남서풍이 불어드는 부산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최고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일요일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에 비가 내리는 동안 낮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로는 기온이 금세 다시 올라서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